네, 네, 알겠습니다. 시쓰는 구자룡입니다. 원래 서울 태생인데 부천에 와서 산지 한 50년쯤 되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복사골 문학회라고 있고요. 한국 작가의 부천 지부라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살다가 1973년에 부천의 소명여자중고등학교 국어교사로 부임을 합니다. 이제 고향 같은 느낌도 들고 봄이면 복사꽃도 피고 아름다운 동네더라고요. 저는 1970년대에 우연치 않게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여기 부임한 소명여자중고등학교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더라고요. 신부님이 학교를 만드셨고 수녀님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일한 낙이라는 게 뭐냐면은 낮에는 아이들하고 뛰놀고 밤에는 앉아서 시를 쓰고 일요일날 성당을 다닙니다. 소사성당이라고 이제 부처의 최초의 성당이며 그때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도대체 이 성당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 물어 이제 소사성당의 유래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당에 사무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무장님께서 소사성당의 유래를 아시려면은 소사 삼거리라고 있어요. 삼거리에 사는 윤아무개를 찾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알려드릴 겁니다. 그분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이 양반이 말을 안 해. 나를 자꾸만 피해요. 이상하다. 아니 소사성당 역사를 좀 알려달라는데 왜 피하지? 그 사무장님한테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 술 좋아합니다. 술을 먹이면 얘기를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소주가 이렇게 상자 딱 미고 그 양반 집을 찾아가서 딱 내려놓고 선생님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안 한다. 그래서 그러면 소주나 마십시다. 저는 술을 못해요 원래. 그분은 따라주면서 이제 먹는 척 하면서 하는데 대뜸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빨갱이에요 그러더라고. 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소사성당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빨갱이라니 궁금하잖아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소사성당이 어떻게 해가지고 생겼는지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모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울에 무슨 학교 선생님도 했고 인텔이고 시도 쓰고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싹 달라붙어서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빨갱이였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뭐야 빨갱이입니까? 그랬더니 북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속으로 이거 큰 사건인데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과연 발설을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민충한 교수님이라고 부천대학에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북으로 간 소설가 이태준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양반이 깜짝 놀라면서 그분의 아들이 부평에 살고 있으니 한번 가봐라. 약도를 그려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거 당분간 비밀로 합시다. 이제 이게 88년도에 해금이 됐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한 85, 6년도쯤
성당일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의정부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의정부를 이제 물어 가지고 찾아갔는데 정구관이라는 분이 정지용 씨의 큰아들이었었어요.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지만은 나를 보더니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안 만나. 왜? 저 사람이 혹시 정보부에서 나왔나? 경찰인가? 형사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을 달래가지고 사실은 나는 부천 사는 시를 쓰는 구자룡입니다. 성당도 다니고요. 그래 이렇게 하다가 정지용 선생님이 부천의 소사성당을 창설했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손을 덥석 잡더니 우리 아무 소리 하지도 말고 그냥 밤을 샙시다. 왜냐면 누가 들으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 그 아들하고 그 의정부에서 밤을 새면서 아버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맞더라고요. 1943년 일본 놈이 소개령을 내리니까 이제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뭐 고향까지 가기는 어렵고 왜 여기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소사라는데 거기에 또 의문점이 생겨요. 왜 하필이면 소사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지용과 희문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동경 유학까지 같이 갔어요. 그런 사람이 부천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돌아가고 이분도 돌아가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지용이가 그 친구를 찾아갔을 거다. 소사 사니까 그 친구가 그래 그럼 우리 동네로 와라. 그래서 부천으로 오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이에요.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이제 휴문고등학교나 그 이화여대 이런 데를 다닙니다. 이제 이분이 맨 처음에 답동성당이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건데 그거 한 번 가려면은 하루 종일 걸려요. 다니다 보니까 이웃에서 선생님 성당 다니시는 것 같은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 요 옆에 바로 우리 성당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정지용 선생이 가봤더니 공소라는 게 있어요. 공소는 뭐냐면은 신부님이 안 계신 작은 성당을 말해요. 여기가 이제 천주교 부천 공소 자리예요. 이게 지금 많이 변했네. 그래서 이제 정지용은 그 다음부터 답동을 안 가고 그 옆에 있는 천주교 소사 공소를 다니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다니다 보니까 그 신자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 소사에 이런 분이 오시다니. 말하는 게 굉장히 유식하거든요. 해박한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그 공소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늘어나요. 그럼 시간이 지나가니까 공간도 좁고 그러다 안 되니까 신자들하고 정지용 선생하고 같이 우리 이러지 말고 성당을 하나 만듭시다 얘기가 된 거예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로는 성당을 만들어 참 힘든 거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신자들하고 정지용하고 성당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 어느 신자가 와서 선생님 저 산 밑에 성모병원 있는데 그 밑에 일본 놈들이 쓰다가 놓고 간 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가깝지만 깊은 산속인데 이제 뭐 정지용 선생이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쓰다 놓고 간 땅을 옛날에는 적산 땅 또 집을 적산 가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인천에 미군들이 그 일본 놈들이 쓰다 남아간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적산 관리청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를 갔어요. 맨 처음에 얘기했더니 말도 안 먹히더래. 미군들이 장면 부통령이라고 그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 이제 그분을 대동하고 갔대요. 갔더니 미군들이 좀 수그러지더래요. 한참 얘기하다 그 담당관 미군이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천주교 신자다. 그러면 써라 이렇게 됐답니다. 썼는데 그게 몇 평이냐면은 4,000평이랍니다. 그래가지고 1946년 4월 6일 날 창립 미사를 했대요. 신자들을 모아놓고 창립 미사를 이제 하고 이제 정지용 선생은 소개령이 해제가 돼서 다시 서울로 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그 성당으로 쓰던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경기도에서 최초로 성당이 생긴 게 소사 성당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의정부에 가서
정지용 씨 이제 큰아들 정구관식을 만나고 반가워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부천을 한번 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천에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의 주소로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 90-1번지에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2층 집이었는데 지금은 그 집이 허물어져서 없고 오셔가지고 여기다라고 이제 알려주셨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사 성당 공소도 뛰어가면 1분도 안 걸릴 정도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 건물에다가 무슨 기념표도를 하나 좀 받고 싶은데 이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혹시 이게 문화재가 된다든가 자기네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을 아마 하루에 한두 번씩 한 달은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삼고초려도 아마 12번은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지용 선생이 월북 작가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어요. 아주 그 예민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전두환 정부 시절 88 올림픽이 열리게 되니까 이북으로 뭐 끌려간 사람도 있고 넘어간 사람도 있고 이제 있는데 88년도에 그때 묶여있던 이제 그분들을 해금을 시킵니다. 1995년 거기다가 이제 팻말을 하나 세웁니다. 팻말을 세웠더니 각 매스컴에서 와가지고 정지용이 살던 곳이 명소가 됐어요. 옛날 책에 보면요, 정지용 소개령에 내려서 소사로 이사했다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정지용을 연구하는 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부천에 살았어? 이건 처음 듣는 건데 자기네들이 연구하는데 한 줄 두 줄을 써줍니다. 또 이게 어디서 했느냐, 부천에 복사골문학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생단체거든요. 관변단체가 아니라 거기서 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정지용 선생이 부천에 살았다는 게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천주교 신자로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지금도 정지용 선생이 부천에 살았다는 것을 발굴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잘 해놨어요. 이거 하나 잘 해놨고. 근데 이 과정에서요,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어요. 정지용 향수길이라고 만들었어요.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 담장에를 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만든 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증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정지용의 향수길은 정지용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부천역, 옛날 이름으로 소사역이죠. 거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타고 통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천역 그 부분 어디라든가 부천역 가는 길 어디라든가 거기다가 향수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지금 성모병공 옆에 있는 일본 별장에다가 성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살던 곳에서 철길 건너가지고 산 넘어가지고 개울 건너가지고 성당을 다녔단 말이에요. 잠시라도. 그러면 거기 어디다가 만들어야지. 정지용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데다 만들었다? 뭐든지 미래지향적으로 설치를 해야지. 그때그때 반짝반짝하는 보이기 위한 작전을 하면은 안 된다. 이쪽 저기. 여기가 다리가 있었어요. 예. 여기에.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수를요, 정지용 선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18살에 썼대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이분은 천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 이분의 시를 읽으면은 저절로 감동이 돼서 감회가 돼가지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시예요. 이분은 그냥 겉으로 읽혀지는 시가 아니라, 이분의 시가 근래에는 향수가 수록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뭐 유리창이라든가 뭐 바다라든가 아주 심심한 그런 시들이 수록이 되는데, 시를 전달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는 얘기예요. 이분의 시를 강의할 때는 어렵고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이제 있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니까 반갑고 이분의 시를 알리는데 제가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정지용 선생 책인데, 요거는 문학사상이라는데 표지가 나와 있고,
요거는 우리 이제 복사골문학회라고 있는데 복사골문학회 10주년 기념 특집호를 이제 표지를 정재용 선생으로 이제 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동묘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놀러 가는데 그런 데 가서 눈에 보이면 한 권, 두 권씩 이제 사오는 겁니다. 요거는요. 정재용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한 기념으로 만든 책이고요. 해마다 5월 되면은 그 옥천에서 정재용 축제를 합니다. 그때 이제 문학 포럼도 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죠.